이래문화연구소 3대 연구 영역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인문학, 이 세 큰 범주를 저희 이래문화연구소가 연구해가고 많은 동지들과 구독자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래문화연구소 3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기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버전으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시간 기독교 인문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인문학,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문학이 무엇을 하는 분야이고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캐물은다면 때로는 좀 아리송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계로는 기독교 인문학은 그럼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문학.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공동묘지에 가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를 우리가 묻는다면 당연히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 어떤 사람의 삶의 그 여정, 때로는 역경, 또는 삶의 과정에는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계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의미를 묻는 존재인 나 자신,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곧 인간이고 그 과정이 곧 인문학이다. 여러분들 어느 대학을 제가 보니까 이러한 그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인간 걱정회. 그 처음에 제가 그 동아리 이름을 보고 참 웃음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니, 걱정할 것이 없어 인간을 걱정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사회 환경, 때로는 구체적으로 국론 분열, 여와 야의 그런 투쟁, 노사와의 갈등, 때로는 양극화의 문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은 제쳐두고 인간 외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해답을 전부 어디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전부 해답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답들이 상대화되기도 하고 진단이 부분적이기도 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난맥상이 많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해답, 최선의 해답은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문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내면적인 그 문제의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외부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공동체로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무엇인가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즉 어느 대학의 동아리의 이름을 빌자면 인간을 걱정하는 공부,
인간을 걱정하는 학문, 그것이 인문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유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생각하지 않는 개인은 앞날이 없고 장래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인 기능이죠. 내적인 속성을 잘 발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시대, 고도의 디지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AI가 수천, 수만 개 인공지능의 회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챗 GPT 같은 것들이 정말 수만 개가 돼가지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것을 찾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백과전서적, 전지구적 또는 전우주적, 백과전서적 그 질문을 우리가 할 때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챗 GPT가 개발이 된다면 정말로 때로는 가상의 공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지구촌에 대재앙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에 AI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러면 AI를 고안해내고 발명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란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AI를 인간의 공익과 공의와 정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와 생각의 인간의 기본적인 그 속성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유와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자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자기를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고, 만물의 척도는 누구이냐?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금은 개인적인 사회로 발전이라고 할까요? 또는 변화되면서 모두가 모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성찰이 옳은 것이냐? 이 생각과 사유가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찰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생각만 한다고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가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외나무 다리에서 징검다리에서 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되 눈을 바로 뜨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할 수가 있고 진, 선, 미저,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찰이며, 성찰은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지혜이죠. 성찰에는 또 시간성이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물에게 과거, 쥐 같은 경우도 몇 초의 과거가 있대요. 그래서 몇 초 전에 지나온 길을 기억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견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사랑하는 강아지는 어떻게 기억을 저장을 하냐면 강아지가 가다가 다리를 들고 이렇게 실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먼 길을 갔다가 오면은 자기가 자기의 냄새를 맡고 여기가 내가 왔던 길이구나를 기억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어 아시죠?
예를 들면 설악산 그 양양 쪽에서 남대천에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알이 부화가 돼서 흘러내려가서 연어가 몇 킬로를 간다 그래요? 수천 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그 연어에는 머리가 기억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어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찰의 능력이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부여된 그러한 성찰의 능력, 지혜는 없겠습니다만 연어는 그 길을 갔다가 다시 성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신비에 가까운 일이죠. 연어에도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연어의 그 지느러미에 아주 기묘한 그런 그 어떤 신경계가 있어가지고 이 연어가 먼 바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모든 해류의 흐름과 온도와 이런 그 환경을 그 기관이 탐지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먼 바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연어가 돌아올 때 그런 어떤 소설도 있었습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어떤 연어만의 능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철새들도 마찬가지죠. 철새들도 수천 킬로를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서 따뜻한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찾아 올라가는 이 과정을 보면 철새들도 지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오늘 인문학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찰이라고 하는 능력은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창조 때에 조물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바로 능력, 지혜가 성찰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몇 초, 몇 달, 아니죠. 몇만 년의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해서 가잖아요. 유물도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하면 그거 가지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몇천 년 전에 기록을 가지고 또 성찰을 하고 오늘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내일, 미래. 그런데 이 미래라는 것은요. 사실은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아니 1000년, 아니 어쩌면 만년 그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내면 안에서 성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 그 지혜, 그게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거를 통해서 성찰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인간의 삶을 더욱 유익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 물론 여기서 우리가 행복 그러면은 그냥 소위 단세포적으로 그냥 살기 편하고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인문학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를, 의미를 우리 많은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공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인문학을 통해서 어떠한 소위 가치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자면 홍익인간이죠.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와 국가와 국제적인 모든 지구촌이 두루두루 유익하게 하는 홍익인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제가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 사상의 중심이 뭐냐?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실제적인 것을 탐구하여서 진리, 진실을 찾아가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것,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문학의 한 주제이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물리, 물상, 물리적인 이 현상의 세계를 탐구하고 들여다보고 파악하여서 지식,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가면서 우리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모습,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하나의 과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문화연구소가 이러한 인문학적인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인간은 세 가지의 요소가 이루어져 있죠.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이성 전에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인격적인 감성, 이모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성이 있죠. 이성, reason. 독일어로 이 reason을 사실은 Vernunft라고, Vernunft, 생각하는 그 기능, Vernunft라고 아주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용어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성, Vernunft로서의 이성. 그 다음에 우리는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총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성, 영혼의 우리의 존재, 영혼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그 모습,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인문학은 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자, 이거죠. 배고픈 인간. 그 배고픈 것은 꼭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만은 아니죠. 어느 축구 감독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바로 이 hungry, 진리를 향한 hungry, 정의를 향한 hungry, 공의를 향한 배고픔. 이 궁핍은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궁핍이죠, 사실은. 이 영혼의 궁핍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물질도 정말 아름답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도구가 되지 않고 인간이 목적이 되야죠. 인간은 아름다운 하나의 개체로서 인격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물, 우리가 어느 한 사건 또는 어느 한 인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또 다가갈 때 이거는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기에 비밀과 가치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충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좁은 경계, 좁은 담 속에서 점점 더 확장돼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가난한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될 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문학이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어떤 자유? 그것은 좀 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고차원적이고 그것 때문에 아름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희를 느끼고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가난 속에만 있는
절망, 낭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동적 초월을 느끼는, 역동적 초월의 현상을 맞이하는 그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자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대 자유, 그죠? 절대 해방과 절대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과정. 그것이 인문학의 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인문학은 그런 면에서 정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문과 그러면 국문과 그래서 궁할 궁자, 궁하다. 사실은 인문학을 뭔가 좀 이렇게 폄하해서 했던 그런 얘기 같아요. 이경대가 잘 나가고 의대, 법대가 잘 나가고 하던 시대에 과연 인문학도 인문학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또 자조적인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더 확장되고 더 자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능성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인문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해방되고 경계가 없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역동적 삶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과정의 인문학, 여러분들 초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인문학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래문화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동참하시는 귀한 즐거움이 또 있으시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